하나, 둘, 셋, 셋, 셋. 혹시 들리세요? 음량 체크하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혹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와일드 그레이 기념. 네, 와일드 그레이 기념, 막공 기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거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와일드 그레이 막공을 하고 약 한 5일 정도 휴가가 주어져가지고 시술을 받을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시술도 좀 받고 좀 템플스테이 같은 데도 가서 절에서 하룻밤도 보내고 좀 여러모로 시간을 좀 많이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충전을 잘 해서 이제 내일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공연을 다시 달리기 위해서 충전을 하고 내일부터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을 킨 거는 저희가 팬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와일드 그레이를 하는 동안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한 질문을 15개 정도? 16개를 받았습니다. 추합을 해서 비슷한 질문들까지 다 이렇게 이제 추합을 해가지고 16개의 제 질문지를 미리 사전에 받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와일드 그레이를 어떻게 준비했었고 공연을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녹화를 하시거나 녹음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중하게 항상 부탁드리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글로써 어딘가에 업데이트 되는 거는 좋지만 뭔가 영상으로 기록이 업데이트가 되면 혹여나 다른 이제 제작사나 배우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업로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수하게 제 야방을 보시면서 공연의 어떤 끝의 여운을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로드는 정중하게 좀 업로드하지 않는 쪽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본을 처음 받고 보씨라는 인물이 이해가 되셨나요? 보씨에 대한 첫 인상과 와일드 그레이를 끝낸 지금 보씨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본을 처음 받기 전에 저는 재작년에 와일드 그레이 초연을 봤었습니다.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휘의
알프레드 더글라스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미 작품으로서 무대 위에서 관객으로서 본 작품이어가지고 사실 그때도 보쉬라는 인물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과연 어디까지가 텍스트고 어디까지가 디렉팅이고 어디까지가 저 배우의 분석일까. 다만 너무 재밌다, 이 세 명의 인물의 어떤 사랑과 관계성이 너무 재밌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있었고 큰 생각이 없다가 이제 대본을 처음 만났을 때 보쉬라는 인물이 이해는 갔어요. 공감은 갔어요. 공감은 갔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텍스트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퀸즈베리경, 아버지, 학대, 고통스럽다, 증명해달라, 날 지켜달라 라고 하는 것들로 유추해봤을 때 보쉬라는 인물이 어쨌든 학대를 받고 있고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저런 비뚤어져 있구나 라는 어떤 공감은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표현을 할까라는 이해의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는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공 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받는 보쉬가 되어보자라는 게, 왜냐면 제가 이해를 못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평을 하거나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관객분들도 계시겠다 싶어서 저는 사실 이해받는 보쉬가 이번 시즌 목표였고요. 왜 저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보자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보쉬에 대한 첫인상 미친개 같았어요. 정말로. 아무리 뭐가 없어도 이렇게 물어뜯는, 뭐 저렇게 물어뜯지? 라고 생각하는 첫인상이 있었고, 지금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이 무서우면 핥히잖아요. 물거나.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왔어요. 약간 학대를 많이 받은 비 맞은 강아지 같은 느낌이랄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목이 조금 가라앉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을 처음 하는 거라서 목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네. 두 번째, 보쉬와 와일드의 관계뿐 아니라 보쉬와 로스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넘버가 살로메인 것 같아요. 살로메에서 재환 배우님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을지 궁금해요. 정확하죠? 보쉬랑 로스가 처음 만나서 첫인상 하는 게 살로메의 씬이니까 와일드가 직접 소개시켜주죠. 보쉬, 로버트 로스, 알프레드 더글라스 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첫 관계가 시작되는 게 맞는데, 저는 살로메에서 와일드에게 좀 더 너의 예술관을 이해하고 있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난 너의 말에 모든 걸 동조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난 네 극이 너무 좋아, 예술이 너무 좋아 라는 어떤 와일드에 대한 집중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연출님의 디렉션도 있었고요, 디렉팅도 있었는데, 로스에게 너 없지? 너는 모르지? 이런 이제 나 약올르지? 이런 느낌보다 보쉬가 갖고 있어야 될 살로메 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와일드가 로스한테 넘어가지 않고 날 봐, 나 이만큼 너의 예술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나만한 사람이 없을걸? 난 널 이해해 라고 하는 유혹보다는 공감하고 이해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납득시키는 거라고 디렉팅이 들어왔었고, 그거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공연을 하다 보니까 특정 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던 특정 로스에게는 조금 더 약오르듯이 한 거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향이 좀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 그건 연출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와일드에게 나는 이만큼 너의 예술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거를 이만큼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날 봐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더러운 피와 초상화 2를 포함한 몇몇 장면에서 배우님이 보씨가 왼팔을 부여잡는 듯한 제스처가 자주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보씨의 왼팔에 관련된 설정이나 전사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굉장히 잘 보신 겁니다. 제가 뭐 몇 번 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막공 끝나고 관극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아꼈는데 제가 보씨 이 뒤에도 그런 질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씨를 하면서 노선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늘 저는 공연을 하면서 그 저의 어떤 제가 분석을 한 분석의 방향을 늘 한 번은 이렇게 바꾸긴 하거든요.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배우들과의 합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면서 또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성으로 좀 이렇게 바꿔볼 때도 있는데 유독 이번에는 급정거였던 것 같아요. 급정거. 다른 작품은 약간 가다가 방향을 튼 정도였으면 이번에는 완전 정거를 하고 이렇게 핸들 돌려가지고 아예 90도로 확 꺾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일반인 친구 중에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정서가 좀 불안한 친구를 위로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전혀 다른 상황이고 전혀 다르지만 불안해한다. 그 외부적인 일 때문에 이 사람의 멘탈이 바스라졌고 아프고 그거를 감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비슷해서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길 되게 심했을 때는 긁었다 그러더라고. 피가 날 정도로 긁었대요. 가려워서라기보단 가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그 감각, 통각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열도 막 오르는 것 같고 땀도 막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고 화가 나니까 그러다가 우울해지니까 막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질 때도 있고 막 몸이 가려운 것처럼 막 예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긁게 되고 옷에 쓸리는 건데도 그게 가렵게 느껴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대본을 다시 보고 도리안 그레이 초상도 다시 한번 봐봤는데 이 정도로 불안한 어떤 정서와 생각과 학대에 의해서 망가져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면 꼭 긁는 왼팔이 아니더라도 몸을 어떻게 몸에 오는 어떤 이상 증세를 표현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긁던가. 저희도 이제 뮤지컬 배우들이 목에 대해서 목이 좀 안 좋은 날, 예민해진 날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게 있어요. 목을 가다듬는 그런 것처럼 어떤 몸의 한 포인트를 정해서 좀 긁거나 자기가 불안하고 불안 증세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강박, 공황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공황장애가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공황장애가 좀 초기 증상인데 공황장애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는 증상이 뭐냐면 땀이 납니다. 식은땀이 나는데 공황장애 증세가 오면 막 몸에 열이 나고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특히 여름때 이제 땀이 이렇게 흘러요. 이 구렛나루 있는 데를 타고 흐르는데 그런 걸로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 몸의 신체 부위의 변화 혹은 그 신체 부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예민함, 불안함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선택한 게 가장 잘 보이는 게 그리고 덜 폭력적인 포인트 목이나 가슴이나 다른 몸을 만지면 너무 폭력적이고 강하고 그게 보시라는 인물을 표현하기에 있어서 너무 공격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팔로 국한을 한 거죠. 팔을 긁거나 옷을 손을 가만히 못 입거나
제가 옷이 조금 오버핏이어서 셔츠가 여기까지 소매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소매를 계속 만지작거린다든가 아니면 팔을 좀 이렇게 좀 떼민다든가 하는 이런 액팅을 통해서 보시라는 인물이 학대에 의해서 불안하고 많이 망가져 있고 정서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예민하다라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한 가장 일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선택한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관객과의 다이어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우로서 사람으로서의 기질이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다 보니까 그거를 얼굴과 표정과 소리와 어떤 이런 것만으로도 표현하려고 하니까 보시라는 인물이 좀 미워지더라고요. 저는 미운 보시가 싫었거든요. 전 이해받는 보시가 되고 싶었던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외부적인 손과 팔과 옷과 이런 것들, 옷 자켓의 밑단을 자꾸 만지작거린다든가 이런 불안한 모습으로 좀 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어린 아이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그거는 성인이 되어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가 그랬고 저도 공황장애 가 오면 땀이 흐르면서 계속 땀을 이렇게 닦게 되고 그래서 머리를 넘기게 되는 습관이 생긴 것처럼 그런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로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팔에 갖고 있는 어떤 설정을 여러분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4번. 와일드 그레이의 맨 마지막 씬 중 오스카 와일드가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한데 배우님의 해석과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약간 닫혀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연출님과 작가님의 그리고 작곡가님까지 주신 거였고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정말 현실에서도 실존에서도 재판장에서 보씨가 와일드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거를 이제 보씨 입으로가 아니라 보씨가 생각하는 와일드 혹은 시공간을 넘어서 판타지적으로 와일드가 죽어서 유령으로서 어떤 영혼으로서 바라는 이렇게 말해주길 바래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렇게 믿고 보씨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로 남아야 더 그게 마지막이 우리가 추구했던 유종의 미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 제가 중간에 어느 날은 정말 힘들게 제가 너무 이 와일드 그레이에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어가지고 연출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막공날 저한테도 그랬어요. 넌 감정이 말랑말랑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좀 보시와 와일드의 편지부터 에피파니 동화 리프라이즈 딱 들으면 사실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와일드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현실에도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연출님의 생각을 갖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의 염원, 나의 생각, 와일드가 시공간을 넘어서 나한테 이렇게 살아주길,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는 보시의 시선에서 보는 와일드의 마지막 이야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너 정말 끔찍한 사람이구나 라는 대사를 듣고 나서 와일드에게 같은 대사를 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텍스트에서 점프된 게 있어가지고 아마 잘 구별이 안 가셨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실은 너 정말 끔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건 보시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로스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요. 며칠이 지난 후에 보시가 와일드에게 사람들과 귀족들과 어울리는 자기 신의 아버지에게 과시하고자 나는 오스카 와일드라는 힘있는 셀럽과 그렇고 그런 사이야 라는 걸 대놓고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 와일드를 초대했는데 모두가 있는 연회장에 와일드가 오지 않았죠. 글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어떤 마음에 당신 정말 끔찍한 대사야 라고 사람이야 라고 받았던 걸 돌려준다기보단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터뜨리는 어떤 그런 대사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 이런 건 좀 점프가, 텍스트에서 점프가 돼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느끼셨을 건데, 그래서 잘 들어보면 모두가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티에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시간을 준다고 그랬잖아. 쾅.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초대했잖아. 모두가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올 때까지 내가 어땠는지 알아? 나 엄청 비참했어. 왜 안 왔어? 너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 안 갈 수도 있잖아. 내 아버지란 사람이 네가 안 나타난 그 연회장에서 당장 너랑 헤어지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아빠가. 나 죽을 수도 있어 이제. 네가 안 나와서 그래. 네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나가서 보여주자. 우리 이렇고 이런 사이고 너가 있으니까 나 건들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자고. 제발. 끝까지 연극 때문에 하루 늦게 쓴다고 뭐가 달라져? 나한테 집중 안 하고 있는 너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네가 안 나와서. 근데 지금 이게 글이 써져? 돈? 천박하게 돈이 이렇게 싸우는 이 빌드업이 사실 약간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대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좀 너무 설명조였어서 아마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전사가 있다는 걸 연출님과 작가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서 내가 난처하고 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사람이야. 왜 안 나왔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전사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죠. 네. 다음. 보여줘 넘버 끝내고 구겨진 종이를 안고 들어온 아이들을 액자 바깥에서 잠시 보고 있다가 나가는데 그때 보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럼에도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와일드, 그리고 내가 와일드한테 왜 그랬지라고 하는 후회. 정말 끝난 건가? 나 정말 이제 이대로 이 사람 볼 수 없는 건가? 라는 공포도 있었을 거고, 복합적인 생각이 눈물을 터뜨리게 하고 후회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미안함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배우님이 로스였다면 로스처럼 끝까지 와일드를 생각하고 보시도 챙겨주는 친구로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로스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건지 궁금해요. 저는 로스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로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희들끼리 배우들끼리 얘기한 게 로스도 정상이 아니다. 저 정도 연병천병을 보면 사실은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얘도 제정신이 아니야. 얘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로스도 굉장히 큰 사랑을 한 거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사실 셋 다 이해가 안 돼요. 셋 다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진작에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와일드와 보시라는 그들을 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작에 도망쳤습니다. 저. 네. 제 성격이 그러지 못해요. 저는 힘든 싸움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보여줘 넘버에서 총 들고 와일드에게 쏘려 할 때 경수 배우님의 와일드가 계단을 내려와서 총을 밀쳐버리고 떠나는 연출을 하신 적이 있는데 미리 얘기하고 하셨던 건가요?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그날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아마 제가 편지에서 무너진 첫날이었을 거예요. 처음이었을 거예요. 처음 무너진 날. 엉엉 운 날. 이때는 경수 형님도 저도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날의 감정이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경수 형님도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거고 저도 가슴에 겨눈 이유는
거기까지 이 사람이 여기까지 화로 내려왔어. 내가 이 화를 이길 수 있는 건 진짜 죽이려는 액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가슴에 겨눈 거. 널 죽이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날 마지막 편지에서 정말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열을 하면 안 되는 액팅이에요. 사실 거기는 울지 않기로 약속한 건데 너무 심하게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의 감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로스도 함께. 너무 너무 슬픈 비극의 날이었어요. 그날은.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아마 8월 13일, 저는 날짜를 잘 몰라서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형이 계단으로 내려온 날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울었었어요. 그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9번째, 팬들 사이 레전드로 바로 그 질문이네요. 팬들 사이 레전드로 뽑히고 있는 2003년 8월 13일 밤공 편지 넘버 때 주저앉은 상태로 엉엉 울던 배우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모든 넘버가 힘드시겠지만 제일 눈물 참기 어려울 때는 무슨 넘버인가요? 편지입니다. 편지요. 저는 비하인드지만 이 극을 연습할 때도 관객과에 될 때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연습할 때도 편지에서 눈물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 제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아픔이나 슬픔 같은 게 늘 그 코드가,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악기 편성과 코드가 저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특히 거기 살게 될 거야 다음에 울지마 보시 나의 도리야, 여기가 와, 제 인생을 누군가가 저렇게 보듬어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보시로서도 있지만 정재환이라는 사람으로서도 와일드라는 인물한테 위로를 받는 장면이어서 저는 편지에서 정말 거기에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연출님과 작가님과 음악 감독님, 이걸 만든 창작진분들께서 항상 연습실에서부터 얘기했던 게 웃어야 된다. 웃는 게 이 작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유종의 미다. 웃어주길 바란다였어요. 근데 웃지 못해서 좀 많이 혼났어요. 늘 울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저한테는 약간 뭔가 배우 정재환도 위로받는 음악과 대사와 가사여서 안 울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슬픈 장면, 네가 좋아하는, 네가 했던 장면 극들 중에서 탑 3를 뽑아라 그러면 하나는 꼭 이 편지 장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장면으로 남을 것 같아요. 와일드의 편지는 저의 탑 3 중 하나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슬펐던 장면, 제가 한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10번째, 와일드에게 보시는 자신을 끝까지 배우이게 한 단 한 명의 관객이었고 로스는 와일드의 관객이 됐군 싶은 사람이었는데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보시에게 와일드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걸 얘기하는 순간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출진과 창작진분들의 생각 혹은 같은 보시 역할을 했던 혹은 와일드 형님들 로스와는 전혀 다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와일드가 저한테는 배우와 관객,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진짜 조심스러워요. 진짜 조심스러운데 제가 와일드는 저를 배우이게 한 관객이라고 보시를 표현했는데 저는 제가 작가고 와일드를
내가 쓴 글을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쓴 도리안의 결말처럼 우리는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어떤 그 등장인물처럼 생각을 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일드가 작가가 아니라 제가 작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결말은 내가 쓰는 거야. 내가 우리 관계를 쓰고 있어.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따라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가로서의 좀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 작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작가이냐. 그래서 더러운 피 때도 네가 도리안 그레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착각하는 게 있어. 그리고 도리안에서도 현실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쓴 거 아니었나요? 이 작가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날 아직 모르죠? 그리고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어쨌든 조금 더 작가스럽지 않았나. 극을 쓰는 사람, 이 극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긴 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다른 보씨와 연출 창작진들 분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작가라고 생각하고 좀 도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1번째, 공연 기간 후반의 마지막 넘버에서 무대 단상에 올라가며 마치 투신을 암시하듯 걸음을 작게 내딛으시는 걸 보았는데요. 어떤 의미였나요? 맞게 보셨어요.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과연 보씨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재판 이후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장수했거든요. 그 시대에 80대 후반까지 사는 건 굉장한 장수거든요. 근데 보씨는 80대 후반까지 장수를 했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각오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한 거였던 것 같아요. 와일드가 없는 세상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라가야지. 난 죽겠다고 당신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죽어야지. 했지만 와일드가 살길 바랬어요. 편지의 마지막에 울지마 보씨.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다고 해도 결말이 아름다울 거야. 네가 아름답게 살아준다면. 그러니까 울지마. 절대로 그렇게 살지마 보씨. 내가 반했던, 내가 사랑했던 나의 도리안으로서 내가 너 대신 찢겨진 것 뿐이야. 나라는 초상화가.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지 말아줘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살아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의 그 창작진들이 원하신 대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도 해봤고, 원체 공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 재환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었던 보시를 해봤으니 원래 텍스트대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싶어서 행복하게 끝내는 결말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12번째, 마지막 소송 재판을 끝으로 보시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비참했겠죠. 저도 실화 현실을 많이 찾아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을 때 비참했을 거예요. 비참했어요. 하지만 살았죠. 꿋꿋하게 와일드가 살길 바랬으니까. 끝까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네가 뭔데 나한테 짓거려? 나 알프레드 더글라스야. 퀸즈웰이야. 꺼져 라고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끝까지 고관죠. 하지만 밤만 되면 울었을 것 같아요. 시면으로부터 읽으면서. 심지어 로스도 일찍 죽어요. 단명을 하는데 자기 얼마나 친구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자기와 와일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까.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안개에서 그 당했던 수모를 끝까지 당했을 거예요. 아주 끝까지 추하게. 하지만 그런 손가락질에도 누군가 보면 어휴 할 정도로 허리 꼿꼿하게 세우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한 그 이후의 보시의 삶입니다. 보여줘에서 13번 보여줘에서 배우님을 가장 서운하게 만들었던 말들은 누구였나요? 그 이유도 궁금해요. 이건 없어요. 보여줘에서 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서운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셋 다한테 미안했어요. 셋의 와일드들한테 다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격한 단어를 써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병신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자책의 힘이 더 컸어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일드들한테 감사합니다. 미안하고. 14번 재환보 씨에게 3명의 와일드 중 가장 의지됐던 와일드와 반대로 자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와일드가 궁금합니다. 이건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하겠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보 씨에게 3명의 와일드 중 가장 작품 내에서 보씨로서 의지했던 와일드와 반대로 자신을 가장 불안하고 힘들고 속상하게 만들었던 와일드가 궁금합니다 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는 민성 와일드한테 가장 의지가 됐어요. 보씨로서. 그때 월요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끼기엔 저한테는 정말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혼내고 타박하고 정신교육을 시켜주지만 언젠간 안아주는 그 절대적인 사랑. 약간 예수와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 서운하게 만들었던 와일드는 정민 와일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보씨로서. 경수형 와일드는 굉장히 감정이 충실하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나한테 화가 났고 속이 상하고 좋았고 사랑하고 기쁘고. 근데 정민 와일드는 굉장히 저에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나를 얼만큼 사랑해주고 나를 얼만큼 아껴주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알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갈구하게 되는 그 에너지 값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민이 형이랑 할 때는 조금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네. 15번 제일 신경질 나는 로스는 어떤 배우가 연기한 로스일까요? 반대로 가장 열받게 만들기 쉬운 로스는 누구일까요? 신경질 나는 로스 지원 로스죠. 제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어른스러움의 끝판왕이고 이미 너무 돈독해요. 와일드와 내가 넘볼 수 없는 자연재해예요. 그래서 신경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원 로스는. 가장 열받게 만들기 쉬운 로스는 당연히 지훈이죠. 지훈 로스는 굉장히 단순하고 올곧고 일직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진로 방해가 멈칫거리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지훈 로스가 저한테 참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옥 같은 대사와 가사들이 많은 아름다운 작품 와일드 그레이에서 재환 배우님 마음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대사 혹은 가사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울지마 보시 나의 도리안 웃어줘 나의 도리안 굉장합니다.
저에겐 이게 짱이에요. 저한테도 웃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재환이라는 사람한테도 네가 어떤 일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웃어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웃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뭔가 하나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을 읽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연출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저와 보시와 로스들에게 준 디렉팅이었고 팁이었어요. 너는 없었어 때 둘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보시가 엄청 약도 올리고 로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한 포인트로 보시는 로스를 왜 편지 때문에만 불렀을까? 그리고 그 편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만 있었을까? 왜 이런 대화들을 나눌까? 라는 저희들의 궁금증에 어떤 답을 주셨냐면 와일드와 보시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근데 많지 않다는 게 그들의 관계는 알겠지만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남색죄로 와일드가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진심 어리게 진짜 보시랑 와일드랑 사랑했다는 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로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들의 어떤 불같은 장난, 사랑 이게 아니라 더러운 남색죄 이게 아니라 와일드가 보시를 진짜 사랑했지. 맞아. 그리고 보시가 와일드를 진짜 사랑했지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보시에게 로스밖에 없었어요. 난 그를 사랑했어. 세상 전부가 날 비난해도 이건 사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로스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사람만이 내가 와일드랑 사랑했다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로스밖에 없어. 굉장히 잔인하지만 사실이에요. 로스밖에 없었어.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아무도 몰라. 와일드가 죽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심지어 와일드가 죽기 전에 감옥에 갔을 때부터 와일드를 사랑했다는 마음 자체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보시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한 거죠. 난 그를 사랑했어. 그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 씬이. 로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스를 부른 거예요. 보시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지만 그 로스도 단명하죠. 책을 내고 얼마 있다가 결국 이 와일드와 물론 책으로 이들의 사랑이 밝혀졌지만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마음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보시의 여생. 그게 아마 보시가 안고 가야 하는 속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 아름답게 나쁜 생각 안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와일드와 로스 그리고 그 많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속죄가 아니었을까요? 보시에게 있어서. 그만큼 로스는 보시에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너는 없었어는 분노만 가득한 씬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게 로스기 때문에 로스는 보시에게 있어서 나쁜 존재만은 아니죠. 네, 제가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저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와일드 그레이의 어떤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중에서 영상으로 녹화 중인 분, 라방 녹화 중이신 분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라방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작사, 창작진, 배우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여기서 들으신 내용을 글로써 옮기는 건 괜찮지만 영상 자체는 개인 소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큼 배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배우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연기를 했을 거고 제가 표현하는 또 보시가 또 어떤 분들에겐 또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재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쉬는 기간 동안 시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와일드 그레이 하는 동안에도 제가 좀 몸이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시술도 받았고 좀 여러모로 좀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죄송했다고, 배우로서 좀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고퀄리티의 공연을 못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못해요 이건 아니었고 약간 불편한 정도였는데 그래서 좀 죄송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퀄리티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관리를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먹지를 제가 깔았지만 사면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더 완벽한 노래 실력, 더 완벽한 캐릭터 분석, 디벨롭된 저의 보시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그리고 끝내기 전에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3회 공연을 하고 지금 한 5일 만에 가는 거라서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사실 막 떨려요. 지금 다시 첫 공하는 느낌이에요. 또 첫 공하러 가는 느낌이라서 조금 떨리긴 합니다. 네, 틀리지 않고 멋있는 공연으로 다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또 내일 또 아침부터 열심히 목도 풀고 대본도 보고 악보도 보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5일 만에 가는 거라 좀 긴장이 돼요. 6일이죠. 6일 토요일날 공연하고 가는 거니까 근 일주일만이라서 좀 떨립니다. 최대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는 제가 항상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입시 때 이 작품을 가지고 서울예대에 입시를 했던, 그래서 합격을 했던 기억이 있는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작품이고, 그 독백이 뭐였냐면 지금은 노래화가 되어 있고 좀 씬이 나눠져 있는데 한 독백이 있어요. 그 빛 볼 수 있다면 노래 사이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거든요. 내 이런 갈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아니. 그리고 칼로스가 나타나서 아이들이 이제 그만 인정해. 과학, 기적 혹은 기적,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그나시오의 독백에 다 편성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뮤지컬화 되면서 각색이 되면서 나눠진 거고, 그리고 그 나름의 의미를 찾아라는 곳에서 나오는 처음부터 내겐 친구들이 너무 소중해, 널 포함해서 우리 모두 장님이란 사실로 인해서 라고 하는 그 대사 또한 거기에 다 한 독백이 있는데 딱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저기 있어, 우리 시력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다
한 독백인데 그 독백을 제가 갖고 예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좀 뜻깊은 작품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뜻깊은 장면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가 분석은 또 관객과의 대화 혹은 라방 혹은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또 많은 내용들 보여드리고, 공연을 마무리 짓고 나서 또 이런 라방 막공 기념 라방에서 또 여러분들의 질문과 함께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는 공연이라 많이 떨리고 진짜 긴장 많이 돼요. 저 긴장 진짜 많이 하거든요. 긴장 정말 많이 하고 무대에서 겁이 많은 타입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무대에서 많이 떠는 타입이라 내일도 많이 떨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의 응원 가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연 와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고 또 컨디션 관리 잘해서 늘 최고의 공연으로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하고 계신 분들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늘 라방 때 말씀드리지만 제 라방이 타 제작사, 창작진 분들, 다른 배우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말한 거를 글로 옮기셔서 어딘가에 업데이트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또 내일 이제 공연을 위해서 빨리 이제 잠을 청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좀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내일 좋은 공연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그레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사랑하는 보씨를 떠나보내는 자리여서 조금 슬픈데, 또 이그나시오를 또 만났으니까 이그나시오랑 또 재밌는 공연으로 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네,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